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폴란드에서 열렸던 그 월드컵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결국 결승전에서 1대3으로 져서 준우승이 끝이었습니다만 우리나라 남자 월드컵 사상 최고의 그런 기록을 낸 것입니다. 2010년 트리나도 토바고에서 열렸던 여자 17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우리나라가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그걸 잘 모르실 겁니다. 그때 여민지 선수가 그 골든볼과 함께 그 이제 득점상까지 골든 부츠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17세 이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부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여자 축구가 이미 그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축구 작년에 그 인도네시아에 열렸던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아 경기 대회 때 우리가 그때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금메달 따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병역 특례 규정으로 내년에 아마 4주간 군사 기초 훈련 받고 아마 그 34개월 동안 그 축구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병역 의무를 필요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죠. 자, 내년 7월 24일부터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여기에 그 아시아 이 예선전이 내년 1월 태국에서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김학광 감독이 폴란드까지 가서 우리나라 20세 월드컵 대표 선수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봤단 말이죠. 뭐 이강인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골든볼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두 골에 4개 도움을 기록해서 공격 포인트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선수를 갖다가 결국은 제치고 골든볼을 차지했단 말이죠. 이건 대단한 기록입니다.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대회 때 홍명보 선수가 우리가 4강 4위를 차지했습니다만 그때 브론즈 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강인 선수 뭐 제가 보기에는 10살 때 6살 때 이미 축구의 신동으로 그 이름을 알렸던 이강인 선수가 10살 때 이제 스페인 말렌시아로 가가지고 지금 말렌시아 1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대로 뛰질 못하고 있어요. 세 경기 나와서 뭐 21분 빼기 뛰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크롤 감독이 그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와 같은 그런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6명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다른 팀으로 가야만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일단은 그 8월 말까지 이적 시장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네덜란드의 아약스라든가 또 아인트호벤 그다음에 이 스페인 그러니까는 그 발렌시아와 같이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지역 레반테에서 그 이강인 선수를 임대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는 그 스페인 가지 않고요. 지금 광고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점에서 이 김학공 감독이 내년 도쿄 올림픽에 내년 1월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예선전에 이강인 선수를 분명히 선발할 겁니다. 틀림없죠. 직접 가서 봤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벤투 감독도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그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11월 달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가 뭐 낮에 기온이 뭐 40도, 50도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월드컵 사상 11월 달에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6월이나 7월에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유럽 축구가 모두 5월 말에 끝나고 8월 중순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월드컵이 6, 7월에 열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카타르는 너무 날씨가 더워서 이제 11월에 열리게 돼 있는데 9월부터 그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시작됩니다. 자, 벤투 감독이 굉장히 고심정이 있어요. 이강인 선수를 지난 3월에 대표 선수로 발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뛰게 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 골든볼을 차지했고 또 축구 팬이라든가 국민들이 또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그 조합을 이뤄서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본선까지 가느냐 이거 놓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자, 손흥민 선수는 뭐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금년에 말이죠. 몇 경기를 뛰었냐면 76경기를 뛰었습니다. 76경기 토트넘에 있으면서 국가대표 선수로 뛰었고 또 아시안 게임 나갔죠. 러시아 월드컵까지 가가지고 76경기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선수가요 1년에 뛰는 것이 70경기 이상 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기 고향이 춘천 아니겠습니까? 거기 헬기를 타고 갔더라고요. 헬기를 타고 가서 지금 그 손흥민 아카데미에 그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 수 가르쳐주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자 벤트 감독도 김학범 감독이 이강인 선수와 그 손흥민 선수 아마 그 저 올림픽에는 아마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토트넘에서 빼주질 않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미 병역 특례 규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도쿄 올림픽에는 아마 출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월드컵은 이미 FIFA에서 그는 그 빼줘야 됩니다. 그 나라에서 그 원한다면 그 선수를 꼭 보내주게 돼 있어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벤투 감독이나 김학범 감독이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활용 방법을 놓고 굉장히 고심 중이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박항서 감독에 대한 얘기가 재미있는 기사가 들어왔어요. 뭐 박항서 감독은 뭐 베트남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올해 임무로 박항서 감독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2017년 9월에 베트남 축구협회하고 계약을 맺었죠. 그때 연봉이요 24만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2억 한 8천만 원 정도 빼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베트남 축구협회가요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일부에서는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비토가 있었습니다만, 박항서 감독이 뭐 어떻습니까? 스지컵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죠. 또 23세 그 아시안 그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또 준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안 게임에서 4위, 또 그 아시안컵에서 그 우리나라와 같이 8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뭐 박항서 감독은 그 베트남에서 영웅이고요. 그것 때문에 좀 뭐 그 박항서 감독을 저버릴 수가 없는데, 박항서 감독이 2017년 9월에 계약하고 내년 2020년 1월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그 3개월 전에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재계약 문제 놓고 이 베트남 언론들이 크게 보도를 하고 나섰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베트남 언론이 박항서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24만 달러에서 48만 달러, 그러니까 배로 뛰면서 60만 달러, 그것도 적은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좀 일부 보도를 보면은 200만 달러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200만 달러. 200만 달러까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하튼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베트남 그 축구협회가 그 경제 여건상 그 박항서 감독이 원하는 대로 주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베트남 언론들이 무슨 얘기냐, 박항서 감독에게 많은 연봉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 박항서 감독의 그 러브콜을 보내는 팀이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에서도 박항서 감독을 좀 그 여러 가지로 그 원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과연 박항서 감독이 그 재계약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화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내년 1월에 이제 계약이 끝나면서 3개월 전에 재계약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 10월 달쯤 돼야 재계약 얘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박항서 감독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베트남에서 화제 인물로 지금도 부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